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하면서 총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실적에 따라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자면요. 3분기 10대 그룹 총 90여 개 상장사 3분기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은 75%나 줄어들었고요. 매출은 7.15%, 그리고 순이익도 6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를 빼면은 모두 다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는 이렇듯 워낙에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은 종목군들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떨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받아놓는 힘을 얻으면서 4분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개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4분기에 어닝 쇼크를 내놓은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 이번 4분기는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근간에는 반도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세부적으로 여기에선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분기 실적 이제 좀 바쁜 시기는 지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3분기 코스피의 상장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낮아진 실적 추정치 덕인데요. 분기 실적 예상치를 확보하고 있는 코스피 기업의 시가총액은 1267조 원으로 전체 코스피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18.5%가량 상회했습니다. 실제 코스피 이익이 좋아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3분기 순이익 대비해서는 20%대 이상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실적 예상치를 이번에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추후 있을 추정치의 하향 속도를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총평하자면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좋았던 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눈높이가 낮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섹터별로 보자면은 또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거든요. 예상보다 좀 좋았던 그런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섹터별로 보면은 좋았던 섹터와 나빴던 섹터들의 실적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sek터 중에 예상치를 상회했던 섹터는 IT와 헬스케어 단 둘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 섹터의 3분기 순이익은 15조 8천억 원으로 예상치를 한 50% 가까이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헬스케어의 3분기 순이익은 2,500억 원대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IT 섹터의 경우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가에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은 내년 이익 전망치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으로 좁히면 예상치 기준으로는 현재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IT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진했던 섹터는 어떤 쪽이 있나요? 네, 가장 부진했던 섹터들은 유틸리티와 에너지, 산업재, 소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섹터들은 국제유가 등 대외 경기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의 지난 3분기 경기 침체 우려를 극대화한 바 있습니다. 4분기 들어서는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기 모멘텀을 확인하기 용이한 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낙폭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완화 일로에 접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실적의 주가 흐름을 좀 더 과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부진했다고 또 실망하기에는 이른 것 같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또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분기는 공개가 됐으니까 보이지 않는 이제 전망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다 이런 내용들 뭐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네. 업종상으로도 확실히 좀 바닥을 만들어준 업종이 있는가 하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4분기에 또 지하실처럼 이렇게 좀 파고 내려가는 업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바닥론이 형성되는 업종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이 되면은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호전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종주들 뭐 이렇게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3분기의 실적이 바닥이라 그래가지고 4분기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이런 시각보다는 바닥을 찍고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시각을 넓혀서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좀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상장사 3분기 영업이익 흐름들을 잠깐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0대 그룹 정도의 상장사들의 계열사들은 거의 전 업종을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대 그룹의 상장사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업종 전반에 걸친 어떤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이제 현대자동차와 요게 빨간 선을 제가 이제 라인을 그어놨는데요. 이 현대자동차의 2019년 3분기 실적 자체를 보시게 되면 전년도 기준에 476%가 증가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빨간 라인으로 채우는 것은 뭐냐면 현대자동차 그룹 주들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그룹주들 보시게 되면 79%, 이제 3번의 SK그룹도 87%, 롯데그룹은 34%, GS 10%,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한진도 69%, 하나도 49%, 그리고 LG도 99%, 우리나라 대기업 전반에 걸쳐서 현대자동차 그룹주들만 빼고 3분기 영업이익이 모두가 급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거의 자동차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세팅된 업체고요. 삼성 그룹주들은 IT 종목이 대부분이죠. SK그룹은 IT와 그다음에 정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업체들은 뭐 지금 이제 유통,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대형 할인마트 그리고 이제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 부분들을 고르게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 그룹주들만 증가세를 기록하고 나머지 업종주들은 영업이 감소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는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3분기 실적만 보고 우리나라 기업체의 실적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10대 그룹의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3분기 매출입니다. 자, 이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업이익이나 수익이익처럼 특별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감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룹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그룹의 매출액 추이는 지금 이제 약 7.5% 정도 감소했죠. 앞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매출액은 감소폭이 적습니다. 현대자동차는 5.7% 증가에 불과하죠. 영업이익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매출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SK그룹도 3.02% 매출 감소에 불과한 상태.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영업 정상화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에 지금 라인을 쳐놓고 있는 삼성과 현대, SK, 그리고 GS, 신세계, 한진, 한화, 그리고 LG그룹주들은 매출 자체는 대체로 조금 감소하거나 조금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하락세, 감소세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결국에 이들 업종주들, 이들 그룹사들의 주가 자체가 실적 자체가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영업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뭐 주가가 더 급락하거나 실적이 급감하거나 회사의 어떤 장사가 너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보기는 아직은 이제 좀 안정됐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무려 매출이 25% 정도 감소했고요. 네. 현대중공업은 56%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고 계속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단 회사가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롯데그룹은 지금 현재 뭐 한일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 사업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조선수
수주는 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중국을 따돌리고 1위를 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인 수주 자체는 많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전체적으로 상장사들의 매출 흐름들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주들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세가 안정되고 있어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롯데그룹이라든가 현대중업, 조선과 유통 쪽, 특히나 롯데그룹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일부 섹터는 있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요 상장사들을 보니까 현대차그룹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인데 사실 키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눈높이가 이미 낮아져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NH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의 이야기처럼 이 낮아진 눈높이 대비로는 잘해줬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의 주가들은 재치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4분기가 좀 문제일 텐데 4분기 실적 전망은 전체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4분기 실적 전망은 이제 대체적으로 일단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도 실적은 조금 줄어들 거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3분기보다는 감소폭은 다소 낮아질 거로 일단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증권시장은 우리나라가 이제 4분기 실적보다는 2020년 실적에 주목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전통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죠. 실적 어닝 시즌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4분기 실적만큼은 대체적으로 실적에 반응이 별로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분기 실적은 보통 이제 새해에 발표가 되죠. 1월달, 2월달 발표가 되죠. 근데 보통 1월 증시가 되면 이제 제뉴얼리 이펙트, 새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발표가 되더라도 새해에 기대감이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약간 역할가 상쇄하군요. 그렇죠. 많이 반영돼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돼서 4분기 실적은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좀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보다는 2020년에 포커스를 실적을 맞추고 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이제 주요 상장사들의 이제 279곳에 대한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이들 기업체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예측을 했는데 165조 7,919억 원 정도를 일단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올해보다 조금 증가하거나 약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는 4분기 이후에 내년 실적 전망치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이고요. 순이익도 122조 그리고 매출액도 2,030조를 기록하면서 각각 순이익은 한 29% 그리고 매출액은 한 5% 정도 증가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코스피 지수 연간 코스피 200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영업이익 증가치인데 2019년을 중심으로 2019년 그리고 내년이죠. 2019년을 최저점 그죠? 129조 원, 125조 원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2020년에는 158조 원 정도까지 연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그래프 오른쪽에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끝부분에 보면 2019라고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고 갑자기 훅 빠지는 게 올해였던 거죠. 그렇죠. 올해 2019년이고요. 내년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렇게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158억 정도까지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279곳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65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엔 실적 증가세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힘을 얻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연간 순이익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연간 수익도 마찬가지로 2019년을 저점으로 해서 2020년에는 급격하게 111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올해 2019년이 제일 나쁜 실적을 보일 거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증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긍정적이고 내년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목들의 주가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대장주 맥락의 시가총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37조 2,711억 정도 전년 동기에 비해 3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고 SK하이닉스도 6조 7,587억 정도 무려 134%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표적인 IT 섹터의 대장주들인데 이들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도 내년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실적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주요 기업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도 역시나 이쪽인 건가요? 이쪽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네. 올해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 분위기하고 또 우리나라 업종들의 어떤 그 경기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IT 섹터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4분기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수출 경기는 여전히 좀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이제 4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고 해서 EBS라고 하죠. EBS라고 하는데 EBS가 94.9% 정도를 일단 94.9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소폭하는 건데 BS하고 마찬가지로 EBSI도 100을 넘어가면 경기 수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1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출 경기가 안 좋을 거다를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4분기까지는 수출 경기는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년 정도까지 시각을 좀 넓히게 되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반도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라든가 기계류, 철강 거의 전 업종이 별로 안 좋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일부 빼고는 다 별로 안 좋은 이런 상태고요. 이들 업종들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구매 지원이라든가 수출 회복세가 늘어지고 또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안 좋았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역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라든가 지금 앞서 자동차 업종주들의 실적이 괜찮았었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라든가 영업이익 전망치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고요. 화장품주들이 지난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실적 회복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내년 2020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IT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성장세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IT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세볼까요? 네, 네, 세보겠습니다. 4분기보다는 말씀드렸죠. 2020년까지 이제 업황 호전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 정도 말씀드렸고 이제 내년 정도까지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제 업황 호전이 있고 실적 호전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 앞서 말씀드렸고요. 네. 반도체하고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바이오 제약주들은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제약주는 성장 가치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또 미래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성장주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미 바닥은 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측면보다는 성장 가치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통신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즘 OTT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콘텐츠 시장. 이쪽도 앞으로 2020년 내년 이후에 성장 가치와 함께 수익 가치가 같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셨던 제약바이오와 함께 로봇 관련주, 또 인공지능 관련주, 이들 업종주들도 당장은 뭐 수익 가치라든가 돈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업종주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첨단입니다. IT 그리고 바이오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이에요. 우리가 네. 그동안 알고 있던 뭐 정유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중무장대 기업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업종은 없고 바로 새로운 미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들 섹터가 4분기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지금은 5G라든가 폴더블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OLED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은 시장의 중심 섹터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